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간 제주, 뉴스라인 제주, 국제뉴스, 제주경제일보, 채널 제주와 함께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모시고 교육에 대한 현안을 후보자 정책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국장이신 고창근 후보자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그리고 교감으로서, 그리고 교장,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연구관으로서, 장학관으로서, 마지막에는 교육국장으로서 평생을 보통교육에 바쳐왔죠. 퇴직한 후에는 NSS 영국국제학교에서 비상근입니다마는 경영위원으로 지난 4월까지 약 6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에 또 지역에서는 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평생교육기관인 탐나문화대학교 학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이랑 지역을 오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들립니다. 지난 11월 25일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근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으로 많이 다니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의견도 교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고창근 TV를 개설해가지고 그 고창근 TV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는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주교육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또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듣고 정책도 위반하고 또 유튜브에 또 가끔 올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끔은 또 기고문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출마에 대한 포부를 간단하게 혹시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 교육의 목적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지식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그런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성문 교육감 체제의 그런 8년 동안은 불통과 불안, 불신 등으로 제주교육이 퇴보의 기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나 도의회와의 불통은 물론이거니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희망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제주 외고 문제라든지 전부 다 불통에서 시작되어서 독불장군식으로 이제 정책 발표를 함으로써 도민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력이 저하돼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도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또 그것을 제주교육 발전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출마에 대한 포부를 말씀하시면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주교육 현안, 현재 제주교육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중복돼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주 교육의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성우 교육감 체제의 그 8년 동안에 수도권에서 우리 고교 서열화나 또는 사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화 교육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제주 지역 사회는 수도권 지역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 교육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현안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교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교육희망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제주 외고물은 문제라든지 지금 최근에 발표한 일반고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통에서 시작되어서 제주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치료하고 고쳐서 제주 지역사회의 어떤 특히 교육사회의 통합의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제주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출마 기자회견과 아까 말씀하셨던 출마에 대한 포부를 말씀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하셨지만 이제 5가지 정도의 비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님이 무게를 두고 계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공약보다는 제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지도자는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청을 통해서 이 소통하는 그런 공감의 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거의 아주 강한 이제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학교 현장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귀를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그 속에서 마련하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를 닫아버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창구를 이렇게 개설한다든지,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민이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대화하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형 재학년 재학력 진단평가, 좀 깁니다만은 이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제주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몇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학년에 맞는 그런 문항들을 개발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 기본학습을 끌어올리고, 또 그 기초 기본학습에 미달되는 학생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학생들을 도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말하는 최저 기본학력이 20%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 20%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기초 기본학력이 100점 만점일 때에 20점 정도 맞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에게는 이제 용납이 안 되고요. 저는 최소한도 한 50%까지는 상향시켜서 아이들의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주 고교 그 체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학년도부터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의 고고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 제도가 또 개편이 됩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나 지방의 일반고라든가 도심지의 일반고라든가 이런 전체의 그런 맥락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2023년도에 대비한 그 대입제도에 맞춘 그러한 편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 운영 체제를 재점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주는 전국 최고의 그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한 가정 부부 또는 다문화 가정이 이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학생이 불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생활 능력을 가진 분들, 또 다자녀 이런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태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또는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점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사회의 핫 이슈가 이제 기초학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체제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 제도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학년에 맞는 그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자유학년제인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볼 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 수준은 기초학력을 우리가 키워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험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기초학력 능력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혹자는 뭐 수업이 끝나면 형성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형성평가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 학년에 맞는 기초학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형 그 재학력 갖추기 진단평가를 이제 개설해서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겁니다. 학년에 맞는 또는 뭐 1학기면 1학기 수준에 맞는 2학기면 2학기 수준에 맞는 그런 다양한 문항을 개발해서 연구 검토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 아이들이 줄을 세우지 않고 기초학력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기초학력을 상승시키고 또 거기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빨리 처방하는 그런 치료를 주어서 제주도의 어떤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학교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님의 특별한 경력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주도 국제학교 중 하나인 NLCS 경영 이사로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국제학교에 대한 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 도시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맨 먼저 제가 국장 때에 개설한 K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인스, 즉 JTC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 국제학교인 NLCS, 캐나다 국제학교인 BHA, 미국 국제학교인 SJA 이 4학교가 있습니다. 이 4학교가 정원 대비 현재 학생 수가 4,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4,600명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 충원율이 87%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제인스에 소속되어 있는 3개 학교는 정원 대비 충원율이 88%입니다. 가장 높은 학교는 제가 근무하던 NLCS가 정원 대비 98%의 충원율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 수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의 한 7, 80%가 전부 다 경기 서울 지역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96% 이상이 전부 다 해외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제주 교육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엄청난 큰 긍정적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린 시절을 10년 이상을 제주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제주도의 부정적, 네거티브적인 어떤 자산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 지도자는 이 국제학교를 좀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보고 국제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제학교를 한두 개 더 도입해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 관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대한 전문의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전문의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전문의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도록 맞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그때 가서 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교사인데, 이 돌봄교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돌봄교사가 과연 몇 명이고 뭐 이런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돌봄교사의 그 역량이나 또는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교사가 우리가 할 때는 돌봄교사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제주도에 전국적으로 그 부부가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교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님께서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그 다음에 교장으로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또 국제학교의 경영위원으로서, 또 평생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온 정성과 마음을 바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불통이 제주교육의 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된 우리 아이들을 빨리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 고창근이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주신다면 그 일에 매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가는 학력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내년도 2022년도는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아주 우렁찬 그런 기운을 받으셔서 가정 내내 건강하시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